예, 이철입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무려 5번이나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민선 도지사도 하시고 총리 되신 분은 근래에는 이완구 전 총리 말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국회도 알고 지방행정을도 아는 분이 저는 국무총리 되신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한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60%가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5%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60%라는 거는 그 전에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직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았던 분이 39%였습니다. 그러면 60%라는 거는 거의 국민들의 엄청난 다수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기대만큼 총리께서 잘 해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총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쉬우냐면 총리 후보로 지명되시고 나서 이러저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 또 저희가 서면으로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 평소에 성품을 저도 가까이서 뵙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조금 소극적이다. 좀 책임 총리, 우리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책임 총리라고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책임 총리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 총리의 위상에 맞는 말씀이나 행보에 비춰보자면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국회 인준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리의 소신이 뭔지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또 알게 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동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자의 소신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은 아주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국무회의에 빗대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과 총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신설되는 게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게 국무회의처럼 헌법에 어차피 이제 개헌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하실 건지 아니면 개헌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정부조직법에 넣기에도 좀 균형상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정부조직과 어느 열에 놓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칭,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무리고요. 중앙지방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정부 조직법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는 그게 좀 더 좋겠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헌법에 그 근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제 내년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지방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만 이런 평가를 해요.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뭘까? 왜 저런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느낌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억수로 굉장히 폼 잡고 마치 거창한 얘기 하듯이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리가 국회 와서 답변할 때는 알맹이를 갖고 뭔가 수기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래서 국무총리구나.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관련해서 대통령도 첫 100일 플랜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비준이 되면 전 첫 100일 플랜 같은 걸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대통령 어젠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총리 어젠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첫 100일 플랜, 총리로서의 첫 100일 플랜 또는 총리 어젠다와 관련해서 인준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말하자면 국가 전체로서는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에 총리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의 행보로서는 갈등이 심한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정교하는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종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잠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전에요? 예, 잠시만. 1분만 짧게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1분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탄생한다는 일념하에 이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청문회는 정확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제공된 바탕 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청문회는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경대수 의원이 지적한 그 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 요구건. 이거는 역대 국무총리와 역대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됐던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서훈 국가정보내정자의 경우도 모두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청문회에 참석하느냐 하는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성적 차원에서 발목잡기 차원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남 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그 가정이 어려우면 현철 생각하고 갑인 현사처 또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국난사 양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도 자기를 임명한 군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상신이 있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양신이 있다 그럽니다. 총리께서는 평소 이 국무총리가 되기를 꿈꿔왔다 그러는데 왜 총리가 되고자 했으며 어떤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세간의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결과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대한 보상 내지는 배려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총리가 되고 싶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처럼 조정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듣고 황희정승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좀 짧게 좀. 네, 저도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그런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호남 말씀 주셨는데 광주, 전북, 전남 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입니다만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가 마지막 꿈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꿈을 갖고 계시죠? 짧게. 원래 총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없었던 현실이 닥친 겁니다. 저는 이틀간에 걸쳐서 총리의 국가관 간보관 그리고 이 책임 총리로서 역할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 이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2차례에 걸쳐서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생각하십니까? 네,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반에 아주 그런 의사도 정립이 안 돼 있다. 국방부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행정mak부 총괄하게 되는데 총리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적이란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입니까?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란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적이란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주된 적입니다. 군사적 독도를 갖다가 넘내보는 일본이 적도 될 수 있고 호시탐탐 계속 우리 정부를 갖다가 우리 또 국가를 갖다가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거 북한은 주적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당론에? 네. 그게 당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보시는지요? 안 보시는지요?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지금 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이런 것과 더불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첫 질문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짧게 하고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세월호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감사 내지는 재수사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법적 절차와 법적 판단,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하고 정권 초기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등 중요한 국정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그 적폐청산, 이 잘못된 제도 법구 간행 문화 부조리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전 정부의 정책 청산 내지는 정책 지우기, 심지어는 정치 감사 내지 보복 청산의 인상이 짙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적폐 청산이 선례가 된다면 다음에 5년 후에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또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신다 한다면은 이것이 정상의 비정상합니까? 비정상의 정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3주째인데요. 지금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비행유적 철폐, 세월호 교사의 그 순직 철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이틀이 멀다 하고 1, 2, 3, 4, 5, 6호까지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지시를 내릴 때 내각의 협의라든지 당정 간의 협의라든지 야당과의 그 협의는 차차고라도 이렇게 정책적 검토 지시가 아닌 일방적 지시를 내려서 독주하고 있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런 지시는 내각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내각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일이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재 의원님.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무려 5번이나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민선 도지사도 하시고 총리 되신 분은 근래에는 이완구 전 총리 말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국회도 알고 지방행정을도 아는 분이 저는 국무총리 되신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한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60%가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5%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60%라는 거는 그 전에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직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았던 분이 39%였습니다. 그러면 60%라는 거는 거의 국민들의 엄청난 다수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기대만큼 총리께서 잘 해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총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쉬우냐면 총리 후보로 지명되시고 나서 이러저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 또 저희가 서면으로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 평소에 성품을 저도 가까이서 뵙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조금 소극적이다. 좀 책임 총리, 우리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책임 총리라고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책임 총리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 총리의 위상에 맞는 말씀이나 행보에 비춰보자면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국회 인준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리의 소신이 뭔지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또 알게 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동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자의 소신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은 아주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국무회의에 빗대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과 총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신설되는 게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무회의처럼 헌법에 어차피 이제 개헌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하실 건지 아니면 개헌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정부조직법에 넣기에도 좀 균형상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정부 조직과 어느 열에 놓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칭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무리고요. 중앙지방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정부조직법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는 그게 좀 더 좋겠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헌법에 그 근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제 내년 개헌 특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지방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만 이런 평가를 해요.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뭘까? 왜 저런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느낌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억수로 굉장히 폼 잡고 마치 거창한 얘기 하듯이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리가 국회 와서 답변할 때는 알맹이를 갖고 뭔가 수기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래서 국무총리구나.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관련해서 대통령도 첫 100일 플랜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비준이 되면 전 첫 100일 플랜 같은 걸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대통령 어젠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총리 어젠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첫 100일 플랜, 총리로서의 첫 100일 플랜 또는 총리 어젠다와 관련해서 인준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말하자면 국가 전체로서는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에 총리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의 행보로서는 갈등이 심한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종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잠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전에요? 예, 잠시만. 1분만 짧게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1분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탄생한다는 일념하에 이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청문회는 정확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제공된 바탕 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청문회는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경대수 의원이 지적한 그 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 요구권. 이거는
역대 국무총리와 역대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됐던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서훈 국가정보내정자의 경우도 모두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사실 저희들이